안녕하십니까. 이번 총선은 정말 우리 괴멸적인 패배는 분명합니다. 야당으로서 패배하고요. 집권 여당으로서 패배는 아픔이 다릅니다. 집권 여당으로서 108석, 100석이 넘는 이거는 전무후무한 이런 패배는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괴멸적 패배에서도 그래도 희망을 봅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거는 정권입니다. 대선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투표율이 대선이 제일 높잖아요. 흔히 우스갯소리로 국회의원보다 힘이 10배 센 게 장관이다. 그 다음에 장관보다 힘이 10배 센 게 수석비서관이다. 수석비서관. 이런 이야기가 정치권에 있습니다. 그만큼 대통령의 권한은요, 실제 대통령제 국가에서 막강한 겁니다. 모든 인사권이나 예산 편성권 다 있고 외교나 국방도 다 대통령한테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법률이라는 것은 추상적이기 때문에 법을 마음대로 계속 만들어내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법률이라는 게. 따라서 물론 입법도 중요할 수 있고 사법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상권 분립에서 행정국가가 되고 있는 이게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정권이라면 총선도 중요하고 지방선거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차기 대권 아니겠습니까? 우리 권력을 다시 재창출해서 또 그래야만 좌파 어느 정도 청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상당히 희망을 본 이번 총선의 차기 국가 지도자로서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또는 당권 주자로 또는 원내대표감으로 상당히 훌륭한 분들이 중진들이 많이 그래도 생활했습니다. 저쪽은 상대적으로 이재명 조국이밖에 없죠. 나머지 없잖아요. 그런데 조국이나 이재명은 사법리스크로 아마 다음에 대선 출마는 현재로서는 불가능합니다. 이 말은 셀프 사면은 불가능하단 말이죠. 사면은 대통령이 돼야 사면할 수 있죠. 그런데 대통령이 참가할 피선거권이 없는데 대통령이 될 수가 없는데 어떻게 사면하겠습니까? 아니 국회 의석이 250석, 200석 된데도 야당 대표가 자기를 사면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이다. 그런데 이재명 조국이가 대통령이 먼저 돼야 되는데 근데 자기들이 구속되면 피선거권이 없잖아요. 재판 유죄 받으면. 근데 그래서 이게 자기 모순인 거죠. 셀프 사면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런데서 윤 대통령이 조국이나 이재명을 사면해 줄 이유도 전혀 없죠. 전혀 없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야당은 대선 주자가 거의 없다 봐야 됩니다. 거의 없다 봐야 돼요. 왜? 조국하고 이재명한테 힘이 실려 있는데 100% 그 두 명만 사법 리스크로 처리되면 누가 지금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자유우파는 다릅니다. 이번에 저는 희망을 보는 게 기존에 우리 오세훈 시장, 그 다음에 홍준표 시장 이런 데 기존에도 상당히 대선 주자급이 있었죠. 출마했던. 근데 이번에 무게감을 더하면서 살아 돌아온 그래서 선수가 하나씩 높아지는 거죠. 이런 훌륭한 분이 많아요. 대표적으로 안철수 후보는 저쪽에 대선 주자라고 자칭 이광재 있잖아요. 이광재를 꺾고 분당해서 살아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정치적 무게감이 기존에도 여러 번 대선에 나왔죠. 그렇지만 또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이광재를 꺾고 생활했다. 그렇다면 차기에 훌륭한 당대표나 그다음에 대권 주자가 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봐요. 그리고 또 있죠. 바로 김태호 후보. 김태호도 도지사 매치에서 좌파 쪽이 김두관이라는 대선주자를 꺾어버렸잖아요. 이 말은 김두관하고 이광재 두 명의 대선주자 싹을 잘라버렸잖아요. 그러면서 김태호 후보도 도지사 재선에 이번에 4선에 고지에 올랐잖아요. 엄청나게 체급이 올라갔죠. 이분도 당연히 대권주자로 떠오를 수 있는 다른 것도 할 수 있겠지만
이 생활했지 않습니까? 김태호 의원은 이제 제가 마지막까지 계속 호소했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 이제 호영호재하는 친한 형입니다. 같은 고향이죠. 근데 이번에 김두관을 잡고 생활했지 않습니까? 정말 이게 축하할 일이다. 이것도 저는 희망을 봅니다. 그리고 이제 다 아시지만 나경원 후보. 나경원은 이제 뭐 이번에 완전히 몸값이 올라온 거죠. 원래도 이제 원내대표도 하고 뭐 상당히 중진인데 이번에 그냥 5선고지 그 이재명과 싸워서 이긴 거 아닙니까? 류삼영이하고 싸운 게 아니에요. 이재명이가 이제 8번이나 넣어가지고 지원 유세한 이재명으로서 상당히 뼈 아프겠죠? 나경원 생존한 게. 이번에 나경원 대표는 이제 차기 당권으로도 뭐 아주 손색이 없죠. 옛날에 이준석이한테 불의 일격.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뭐 우여곡절 그때 못 나갔지만 이제는 이게 누가 맡겠습니까? 당대표도 나갈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서울시장도 오세훈 시장 임기가 끝나잖아요. 사선 할 수 있고. 그리고 이게 여성 대권 주자들에게 손색이 없죠. 뭐 추미애는 여성 최초로 국회의장 한다고 설치는데 추미애보다 100번 낫지 않겠습니까? 추미애보다야. 따라서 나경원 이분들이 우리 진짜 나다르크 제대로 이번에 돌아왔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윤상현 의원도 대단합니다. 그 인천에 2명 됐잖아요. 옛날에 무소속으로도 참 당선됐는데 그 어려운 인천에서 이번에 5선고지에 올랐지 않습니까? 진짜 그 선거운동은 이게 대단합니다. 머리도 이게 엄청나게 샤프하죠. 그 서울대에 넣어서 그 윤상현 의원도 저하고는 상당히 호영호재하는 친한 사이인데 정말 그 선거운동의 절박감은 타의 추적을 불허합니다. 제가 이번에는 바빠서 못 가봤지만 4년 전에 그 무소속 할 때 제가 몇 번 인천에 가서 진짜 삼겹살을 먹은 적이 있어요. 뭐 이재명이처럼 소고기 먹고 삼겹살 묻다는 게 아니고 진짜 삼겹살을 먹으면서 이야기해 보니 삼겹살을 먹는데 옆에 테이블에서 서로에게 밥값 내겠다고 주민들이 막 경쟁할 정도로 주민들이 사랑합니다. 그때 제가 선거 한 2, 3주 남았는데 동네 모든 미추홀의 식당을 3바퀴 돌았다. 하나도 안 빠뜨리고 모든 식당을 자영업자들 사무실을 정말로 그 처절하게 선거운동하는 이런 분이죠. 이번에 생환했으니까 상당히 큰 역할을 또 기대해 보고요. 그 다음에 또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유일하게 잘 모르는 조경태 후보인데요. 한 번에 언제 뵀으면 좋겠습니다. 인터뷰라도 한번 했으면. 제가 나경원, 김태호, 안철수, 윤상현 다 친한데 유일하게 제 개인적으로 잘 모르지만 정말로 제가 존경심을 갖게 된 이분이 바로 조경태 후보입니다. 조경태. 야, 그 어려운 낙동강 벨트에서 가볍게 그냥 적을 제압하는 이번에 한 번도 이변을 안 주지 않습니까? 이런 게 든든한 분이 있으니 얼마나 든든합니까? 이분이 그냥 우리가 일당만 했으면 국회의장이죠. 6선 국회의장 아닙니까? 까미. 정말 이분이 뭐 의장은 못하더라도 여러 가지 저는 이런 이 정도 협상력이면 원내대표도 좋고요. 그 다음에 당대표도 좋고요. 뭐라도 할 수 있는 정말 훌륭한 인물이 아닌가. 이런 든든한 분들 나경원, 김태호, 안철수, 조경태, 윤상현 이런 든든한 중진들이 다 생활해서 저는 그나마 희망을 봅니다. 이런 분들이 제대로 국민을 위해서 제대로 큰 정치를 펴면 우리 차기 정권 재창출도 상당히 희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비록 원외 배지는 없어도 우리 원희룡 후보들이 얼마나 잘 싸웠습니까? 잘 싸웠어요. 모범적으로. 패배했지만 잘 싸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동훈 위원장도 위원장직을 사퇴했지만 자유우파의 가장 보물 중에 하나입니다. 유력한 대선주자죠. 거기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있고 홍준표 대구시장도 있지 않습니까? 야, 이 정도면 얼마나 화려한 이런 진용 아닙니까? 따라서 저희가 지금은 어느 정도 패배에서도 이런 훌륭한 분들이 생존했기 때문에 저희가 희망을 가지고 더욱더 좌파와 치열하게 싸워야 됩니다. 우리가 포기하거나 절망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스스로 깊이 성찰하고 반성을 하되 저희가 패배주의에 젖어서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더 윤석열 대통령을 중심으로 국민의힘과 똘똘 뭉치고 이제 그 원팀이 돼서 더 가열차게 더 힘있게 개혁을 추진해야 됩니다.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과 소통하면서 더 개혁을 힘차게 추진해야 됩니다. 그 과정에 이 훌륭하신 분들이 큰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하고요. 이분들이 그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